정말 완전 군장하고 행군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40분 정도 지속되었다고 하죠. 엄연한 가혹행위입니다. 중대장과 관련자들한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좀 법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훈련병이 안타깝게 가혹행위 도중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횡문근 융해증으로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뉴스랑 기사를 좀 찾아보고 내용을 파악했는데 보면 볼수록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용을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완전 군장하고 띵걸음에 이제 선착순 이런 얼차려를 시켰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완전 군장하고 행군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40분 정도 지속되었다고 하죠. 엄연한 가혹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대장과 그 관련자들한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좀 법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이 후속 조치는 바람직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은 군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범죄를 가지고 그 집단을 일반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한번 법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건 진행 사항을 보면 중대장과 그 부중대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지금 강원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네요.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지금 보면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그 고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신 훈련병의 사망에 대해서는 지금 과실로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용된 혐의를 보자면. 그런데 그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죠. 쉽게 말해서 미필적 고의가 뭐냐면 죽을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용인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 중대장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그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 죽음을 예견 가능했느냐 그 상황에서 그것까지는 좀 보기 힘들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하지만 이 정도의 얼차려를 받게 되면 누구든지 다칠 수 있다. 즉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도중에 동료 훈련병이 중대장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하고, 근데 또 어떤 기사를 보면 사실 훈련병의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또 보고는 안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훈련병이 보고를 했다면, 정말로 보고를 한 것이 맞다면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죠. 하지만 보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떼양볕에 40분 동안 그런 가혹행위를 하면 다칠 수 있다.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또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상해치사가 적용됩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업무상 과실치사와는 비교가 안 되죠. 현재 수사는 같이 얼차려 받았던 동료, 동기들을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아직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친 이후에 적응 결명을 바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벌써 일각에서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살인죄로 이제 고발까지 했네요. 만약 동료 훈련병이 상태가 이상하다는 점을 보고한 것이 확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혹은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다면 그 수사기관의 그런 견해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안타깝게 사망한 훈련병과 관련해서 해당 혐의자들에게 적용될 법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군부대는 혐의자한테 멘토 붙여주지 말고 유족들부터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